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쌍용 자동차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번에 에디슨 모터스에서 에디슨 모터스에 에디슨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삐딱하게 나가면서 분명 돈이 없는데 약간 뻥카를 날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 쌍용 자동차는 과연 어떨까요? 요즘 쌍용 자동차 어때요? 시세가 괜찮나요? 아니면 그런 이슈 때문에 난리가 아닌가요? 가성비가. 결국은 쌍용 자동차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건 중고차 가격이 똥값이라는 거예요. 똥값. 그러면 증가 같은 경우에 누가 쌍용차를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쌍용 자동차가요, 망해도요 무조건 최소한 5년에서 10년간 부품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도 그렇고요, 누가 인수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대우 있죠. 대우가 이제 GM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랬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시기에 쌍용 자동차를 헐값에 반값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 그래도 오토플러스에 왔는데 마침 눈에 익은 차가 있더라고요. 이 차량은 2019년식 올류 코란도 차량이고 주행거리 28,000 정도 되는 차량이고, 차는 당연히 무사고죠. 오토플러스는 무사고 아니면 잘 안 파는 회사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얼마나 하느냐,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동급으로 봤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요 투싼 있죠, 요 투싼이랑 같은 등급이에요. 근데 투싼보다 약간 작은 느낌이 나긴 하네. 같은 느낌인데 금액은, 투싼은 얘 얼마나, 3천 후반대, 거의 지금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차량이고요. 이거는 거의 반 가격. 그러니까 그분 같은데 이 쌍용이라서 거의 반 가격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량을 차라리 사러 가서 딜러분이나 아니면 오토플러스에, 야 어차피 안 팔리는 거 조금 싸게 좀 진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헤이맨이 2000년도에 그 뉴 코란도를 뽑아서 한참 젊음을 불살랐던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로고 좀 어떻게 좀 뜯어서 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옛날에 이스타나 때 쓰던 로고거든요. 요런 로고가 있으니까 좀 요즘 시대에 이런 로고를 왜 아직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로고가 아주 그냥 사람을 맛을 좀 보냈고, 이 쌍용 자동차는 처음에 이 쌍용 자동차의 어떤 그런 느낌, 결국은 SUV를 전문적으로 약간 그 렉스턴이나 이런 기존의 코란도 이런 차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쌍용이 어설프게 현대나 기아처럼 이 도시명 SUV를 흉내를 내다가 결국은 망한 케이스예요. 그래도 쌍용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요. 제가 지금 봐도 쌍용차는 참 괜찮긴 한데, 쌍용차는 뭐가 문제냐면 디자인이 문제입니다. 이 쌍용이 한동안 그 인도의 마인드라 이쪽이랑 뭐가 좀 제휴돼서 뭘 하더니만 그러더니만 이게 약간 그 인도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인도틱스럽게 만든 게 이제 안 먹히죠. 한국의 카레가 인도 카레만 먹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유럽 디자인이나 미국 디자인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디자인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쌍용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브랜드예요, 솔직히. 실내로 들어가 보면 그냥 노멀해요, 노멀해. 그래도 이 쌍용의 그 렉스턴이나 기존의 뉴코란도, 그리고 쌍용의 각종 차량을 어느 정도 타봤던 분들은 이 쌍용차만의 어떤 감성을 느낄 수 있거든요. 차에 딱 타보면 쌍용이 실제로 쌍용이 디자인을 이렇게 못 만든다라고 하지만 기술력은 그래도 기존의 SUV를 많이 만들던 어떤 그런 가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옵션이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차로 유지 정도 있고, 여기 이제 옵션이 많이 없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아마 남성분도 괜찮고요, 여성분도 괜찮고, 가성비로 타기에는 이 정도 차량이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강가가 많이 된 쌍용 차량들은 이점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타다가 중고로 팔아도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공간이면 지금 아반떼 공간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아반떼보다 약간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준중형차 아반떼나 K3 정도 탈 생각이라고 하면 아마 아반떼 K3 정도 금액이 지금 이 차 금액 정도 나올 거예요. 오토 트렁크가 얘는 아니네. 이게 오토 트렁크가 아니면 일부러 이제 이게 옵션을 오토 트렁크를 빼고 이렇게 일반 트렁크를 해줬는데, 이게 이 이두 운동에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도 뭐 오토 트렁크 아니어도 한번 열어볼까요? 오토 트렁크가 아니어도 그냥 뭐 근데 좀 오토 트렁크 아니까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 후방 카메라나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1.6 디젤 차량인데, 요즘같이 기름값이 비쌀 때는 1.6 디젤 차량들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하죠. 이게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따로 4륜 구동을 넣을 필요 없이요, 기본적인 2륜 구동 정도로 작동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아반떼나 K3를 탈 정도면 차라리 지금처럼 그냥 코란도 정도 타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아요. 역시 리본카답게, 리본카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찍힘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찍힘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비용이 좀 더 추가되는 거고, 수리를 안 하고 그냥 탈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저렴한 금액에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매매상에 가서 차량을 사실 때 거의 체크 안 하는 이런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티끌조차도 오토플러스는 고객한테 고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차량 금액을 빼줄 거냐 아니면 수리를 더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왜 코란도를 얘기를 하냐면, 제가 쭉 차량을 둘러보다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코란도는 왜 지금 이렇게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오토플러스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쌍용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빨리 빼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격을 대폭 낮춰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 그러면 제가 홍보를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 제가 보기에는 쌍용차 어떻게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사기가 좋은 시기가 아닐까. 혹시라도 쌍용의 렉스턴, 기존에 혹시 여러분들이 렉스턴이나 아니면 티볼리나 아니면 뉴카란도나 이렇게 쌍용차에 대한 어떤 향수나 이런 게 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다시, 뭐 다른 건 보지 말고요, 우리 가격만 보자고요.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이 이점 하나만 보고 갔을 때는 쌍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거든요. 요즘 이슈 많잖아요.